세미나 얘기요? 20분 만에 얘기를 끝낼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 세미나잖아요. 지금 이제 확정 인원이 저희를 포함해서 12명을 우리 확정했어요. 당연히 더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모시고 와도 환영합니다. 근데 자리가 조금 뒤쪽이라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만약에 눈치껏 앉을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앞자리 가서 앉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일찍 도착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실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사장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세미나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까도 우리 지지원 선생님 계속 얘기하시지만 나로부터 팀을 만드는 사업인데 그 팀이 진짜 제대로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모이는 자리가 이제 세미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팀이 세미나에 몇 명이 참석하냐가 한 달의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명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20시간 못 보는 데 꼭 있잖아요. 한두 명씩. 세미나에 안 오는 게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내내 열심히 한 달 동안 본사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세미나에 가지 않았다? 결국 수능을 보러 가지 않은 거예요. 내 팀이 모이는 자리에, 내 스폰서가 모이는 자리에 가는 사람만이 사업을 하는 거고 시험을 본 거고 성적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세미나도 내 팀이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팀은 어떤 팀일까요? 이번 세미나에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팀. 승급자가 있는 뭐든지 설설소한 사람이에요. 우리 뽀뽀뽀예요? 맞아요. 핀업하는 팀이겠죠, 당연히. 랠리 때 뭔가 승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팀이 당연히 분위기를 주도하고 또 그런 팀에 속해 있는 신규들은 뭔지 모를 우월감과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 행사에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처음 세미나에 가서. 배선영, 조현석, 다이아몬드 스포너님 하부가 춤도 추고 핀업도 같이 하고 승급을 같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내가 적어도 이 5,600명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팀이 열심히 잘하는 팀에 속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네트워크에서 팀이 얼마나 중요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되는 분위기가 있는 팀에 내가 속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기능은 결단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저도 세미나를 통해서 결단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와 물론 우리 지지원 선생님처럼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 사업을 성취를 이끌어내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우리끼리 만약에 본다고 하면 내가 유선 사장님의 초대자를 신규를 미팅하고 유선 사장님과 나와 신규가 이렇게 셋이 만나서 본다고 하면 다 우리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7년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시크릿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한 가지의 경험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셋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들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강사가 보여주고 분위기가 보여주고 500명, 600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저는 또 그 경품 추첨하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그 경품 추첨을 되게 많이 하는 거에도 사실 놀랐어요. 어쩜 저렇게 경품을 많이 주고 아무나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다 많이 받는 것도 사실 되게 좋았고 또 내가 모시고 온 신규가 그런 경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세미나가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이 사업의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좋게끔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공을 바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세미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욕심내서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해 가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가서 보고 느꼈던 거는 완전 신규 아무것도 시크릿 사업을 모르는 신규가 가야 할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뭔가 시크릿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만약에 첫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일요일 오전에라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마침 굉장히 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중요한 1년에 12번밖에 하지 않는 행사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 중에 하루가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행사가 있다, 세미나가 있다라고 초청할 수 있다면 일요일 아침에도 열정적으로 사업 진행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초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크릿 사업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사람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에 사실 힘들어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세미나 약속을 잡는 거. 그렇죠? 세미나 약속을 잡는 거를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이 결단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세미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미나를 통해서만 이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이 사람 약속 잡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여주고도 이 사람이 임팩트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나 3번 와가지고도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고 이 사업을 진짜 나랑 같이 함께 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 저는 예전에 네트워크 할 때 어떤 얘기가 됐냐면 내 장례식장에 안 와도 좋아. 내가 죽어서 나중에 장례식장에 안 와도 좋아. 내 결혼식에 안 와도 좋아. 1박 2일 해서 이거 한번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근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확신으로 이 세미나 약속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번은 안 오지만 다음에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저희 주의사장이 처음 갈 때도 사실 되게 많이 약속을 펑크 내고 다시 잡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나를 계속 신규가 시험에 들게 해요. 계속 시험에 들게 하더라고요, 저를. 친척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못 올 것 같아요. 무슨 일요일 9시 갑자기 친척들이 왜 와? 그리고 친척들이 오는데 왜 자기가 못 나오겠어요, 사실. 나올 수 있죠. 성인인데.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아니,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하루는 나랑 약속한 거니까 나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언니, 너 세미나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세미나를 보았기 때문에 세미나에 갈 때 누군가를 데려가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세미나의 큰 영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행사에 임팩트를 주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나니까 내가 이 약속을 잡을 때 세미나를 강력한 프로모팅을 해야 돼요. 세미나에 대한 프로모팅을 해야 되고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팅을 해야 되고 형제 라인 중에 이 신규 초대자와 코드가 맞는 사람, 직업, 직종, 수입 이런 것들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한 프로모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 앞에 5, 6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인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아니 김초아는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 때 파트너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김초아가 아니라 김초아 스폰서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스폰서가 없을 때 스폰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듣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앞으로 우리 나이 또래만 들어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돈이 많고 더 학식과 능력이 더 출중하신 분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걸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라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김초 옷이 왜 저래 오늘? 오늘 왜 저렇게 웃지 않고 저렇게 아픈 척하고 앉아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어떤 파트너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같이 쿵짝하면서 파트너 말이 무조건 맞다고 막 그러게요 진짜 인사는 잘해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잘 이제 스폰서를 보호해 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세미나를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팀과 나의 그룹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세미나를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미나에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성공한 스폰서. 저는 세미나에 갔을 때 신규 파트너 사장님들을 항상 쉬는 시간에 가서 인사시키는 거를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내일도 마찬가지로 사장님들도 지금 우리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 좋은 게 옛날에 우리는 막 직급자리 다 뒤에 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뒤에 뒷짐지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분위기, 신규의 뒤통수를 관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는 저게 제가 되게 좋았던 건 신규분들 앞에서 그분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신규들이 비전을 느끼면서 본다는 거예요.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는구나.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행사에 참여하는구나 하는 것 중에서 저는 좀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하면 돼요? 쉬는 시간에 성공한 스폰서님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희 오늘 새로 오신 누구 사장님이신데요. 열심히 한번 강의 들어보시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사업해보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사업하겠다고 말을 안 했어.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하시면 진짜 대박 나실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내 얘기 좋게 해주는데 기분 나쁘겠어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통성명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본사데이 때 왔을 때 보더라도 소장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때 세미나 때 인사하셨던 분이시죠? 아유 역시 잘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또 오셨네요. 라고 얘기하고 연결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세미나를 20% 50%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서다해요. 저는 세미나에 온 500명 중에서 이런 거 진짜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물샐 틈 없이 준비해서 하면 우리가 비록 12명이지만 그 12명이 120명이 되는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초대자들을 하나하나 물샐 틈 없이 치밀하게 관리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강의 듣는데 계속 이 신규를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의는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막 신규 쳐다보면서 막 핸드폰 하면 등 때리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 졸면은 깨워야죠. 그렇죠? 졸면 깨워가면서 강의를 듣기는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접수죠. 사실 저희는 옛날에 1+1 접수를 했었어요. 유선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1+1 접수가 뭐냐면 4만 원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8만 원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5명이잖아요. 5명이서 10명치를 접수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10명의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면 명찰을 날리는 거예요. 대신에 1+2 한 사람, 3 한 사람의 명찰을 같이 팀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사실 했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는 시스템이 될 수는 없지만 이만큼 강력하게 1+1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를 초대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다시 초대할 수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크릿은 또 다르게 1+1을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1박 2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담 없이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박 2일이라고 하면 여자들 가가지고 화장 지어야 되고 막 자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가정 있는 사람들은 또 문제들이 생기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야 어떤 좋은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데 돈 4, 5만 원 안 들어가는 세미나가 어디 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그 강의 같은 거 들으러 가는 거 요새 주희 사장님도 뭐 스토어팜 강의도 들으러 가고 뭐 이렇게 튜터들이 하는 그런 개인 강의 같은 거 PPT 강의라든가 엑셀 강의 같은 것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기본이 1시간, 2시간에 3만 원, 4만 원 다 해요. 근데 우리 이번에 누구예요? 김태수 법학박사 오잖아요, 그렇죠? 그 법학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그 사람의 양력을 꿰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처음 이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도 쓰고 그 책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엘빈 토플러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했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유통이 10년 차이의 갭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점하게 됐다는 거 뭐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수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돈 얘기하는데 무서워하는 사람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완전 뭐 1월 아침에 초대하거나 이번에 완전 잘 모르는 신규를 데려갈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접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 처음 한 번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 우리끼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본사에 몇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한테는 돈 얘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선접수도 하셔야 되고. 사실 우리 지난번에 선접수 되게 빨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빨리 확정됐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왔을 때, 본사대회 왔을 때 세미나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왔을 때 행사비사 걷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엄청난 돈은 일주일에 10,000원이잖아요. 엄청난 돈은 아니니까 걷어가지고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또 해야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성공한 스포님한테 가서 인사하라. 그리고 강의 들을 때 강의를 나 혼자만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뭘 해줘야 되냐면 다음 강의에 대한 프로모팅을 계속 해줘야 돼요. 내가 다음 강의 우리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다음에 뭘 할 건데 그 사람 그 성공 스토리에는 누가 있어. 어떤 스토리가 있어 라는 얘기들을 막 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 강의를 듣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들으면 진짜 사업이 3년은 빠르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모팅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강의에 호감이 느껴지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지난번 제가 처음에 이제 세미나가 2번째 갔을 때 지지연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소외되고 있는 파트너장이 있다고 전화 주셨었어요. 사실 저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신규들이 소외돼서 혼자 앉아있거나 멍하게 혼자 앉아있는 걸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선생님 아니야? 소외돼 있지 않게 신규들을 계속 체크해줘야 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진짜 불법 피라미드처럼 전우조로 막 담배 피우는 딱 따라가고 똥가리도 같이 들어가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같이 다니고 같이 재밌게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형제라인들과도 내가 인사를 자주 하고 잘하고 지내는 게 좋은 게 그 사람과 비슷한 코드에 맞는 보험하시는 분이라면 보험하는 분들 카드하면 카드하는 분들 사업하면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식사할 때만이라도 같이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 이 타이밍.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본사에서 와서 미팅을 이렇게 진짜 이한이 박보성 선생님, 지지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다 붙잡고 내 신규들을 미팅해주기 사실 힘들잖아요. 너무 사람도 많고 그런 만한 공간도 작고 또 신규를 초청하는 거에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떤 미팅들은 힘들어요. 근데 가장 크게 화려한 자리를 받고 그 화려한 자리에 성공한 스폰서님이라고 해서 올라가서 리더 스피치도 하실 거고 핀 랠리 때 핀 수여도 할 거고 뭔가 꽃다발 받고 주목받는 맨 앞에 앉아있는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미팅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미팅 내용은 당연히 내가 부탁드릴 수 있겠지. 그 사람 프로필 먼저 드리고 이런 포커스로 미팅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얘기들이 식사 후 30분 동안에 이 사람이 이 미팅을 통해서 사업을 결단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다음 주에 언제 우리가 볼 건지에 대한 약속이나 이 사람이 급작스럽게 떠올린 명단에 대해서 다음 주에 초대로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의 연결 타이밍을 그 속에서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2시간 동안 다 봤는데 그 2시간 동안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 주인공 이름, 몇 마디의 대사, 너무 재밌었다 라는 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세미나도 똑같아요. 2시부터 9시까지 풀로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 이 세미나 전체 중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부딩이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팀끼리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좋고 또 사진들도 되게 많이 찍고 이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옷 입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장을 간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함께 해야죠. 왜? 나의 모습이 곧 누군가 형제 라인의 신규들에게 나의 모습이 이 사업의 환경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화려한 꽃다발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플랜카드 너무 멋있게 까만색 플랜카드가 막 내려와 있는데 그 플랜카드 속에 우리 스폰서의 내가 미팅했던 스폰서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비전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미팅했는데 아까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대? 라고 물어보면서 그 속에서 또 사업의 비전을 보여낼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미나의 모든 환경들을 공기 하나 놓치지 말고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내가 신경 써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세미나를 복제시켜 나간다면 우리 이 다음에 나온 4명 저 말고 4명의 또 다른 파트너들이 나온다면 그 4명의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안내 받았거든. 내가 처음 왔을 때 쉬는 시간에 스포너님한테 가서 인사해서 사진 찍었고 다음 강의 프로모팅에서 당연히 했고 랠리 때 다른 사람들 축하받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축하해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우리 다음번엔 여기 올라갑시다. 우리 박수 쳐주는 사람 말고 우리도 박수 받으러 올라가요. 사장님 우리가 주인공 돼야 돼. 사장님 우리 못할 게 뭐 있으니까 약속하자고.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재현 사장님, 저 진성 사장님 그다음에 뭐 핀업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제 스피치 할 때는 사실 승객 스피치에서 데려간 신규들 뚜껑 날리는 건 승객 스피치만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강의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뭘 보여줄 수 있냐면 내가 데려간 신규들, 이제 사업 막 시작한 파트너들에게 나의 포부, 나의 결단, 나의 목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크기, 내가 얼마큼 열심히 뛸 것인지 당신이 내 옆에 붙어있기만 하더라도 강력한 자성으로 내가 당신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열정들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내 틈의 영향력이 크게 보일수록 매력 있는 스폰서에게 파트너들이 더 힘있게 자기의 여러 가지 명단들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지원님이 진짜로 그럴 리 없지만 진짜 강의도 막 되게 못하시고 강의도 되게 못하고 막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막 맨날 막 제대로 못해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거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해주신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왕발이 대발이도 초대할 수 있겠어요? 망설여질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데려다가 놓으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다른 거랑 다르네? 라는 얘기까지는 얻어낼 수 있는 저는 100% 그랬어요. 진짜 다단계 개구정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가서 한 번만 들어봐달라고 손잡고 그 자리에 앉혀만 놓으면 그 사람이 듣고 다른 거랑은 다르네. 근데 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잘 못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이랑 같이 열심히 해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스폰서의 힘이고 그 스폰서를 제대로 가장 멋있는 자리에서 설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세미나라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미나를 우리가 앉아가지고 뒤에 앉았다고 투덜거리고
안 보인다고 투덜거리고 내가 뭐 신규도 안 왔다고 약속 깨졌다고 축 처져 있고 우리 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박수 안 치고 강의 별로라고 투덜거리고 하고 있으면 투덜거리다가 세월 보내면 나만 손해요 나만. 왜냐면 그 환경은 바뀌지 않거든.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대한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걸 사실 부동산에서도 되게 크게 적용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배운 거는 세미나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조선일보에서 하는 트렌드쇼라고 하는 부동산 트렌드쇼 박람회 때 좋은 손님들이 많이 오겠다. 거기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오는 곳이에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서 상담받으러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다른 직원들 20명 넘는 직원들이 박람회 할 때 그냥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다 임했어요. 하라는 것만 하고 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저는 다 전화했어요. 조선일보 사무국장이랑 통화하고 조선일보 팀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고 상품 뭘 걸으면 좋냐고 저희 회사 부스를 더 좋은 데로 옮길 수는 없냐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고 지난번에 트렌드쇼 했을 때는 어떤 회사가 가장 매출이 높았냐고 어떻게 상담하는 게 좋냐고 어떤 복장이 좋은 거 같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알려주더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성 사장님이랑 알바 2명 써가지고 3명의 설문 돌리게끔 했어요. 그래서 3명을 돈을 일당을 주고 불러서 진성 사장님까지 해서 3명이 각각의 저희 회사 부스 말고 각각의 출입문 통로에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 설문지의 내용들이 이제 부동산을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받은 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싹 한 번에 취합해서 전화 돌렸어요. 그때 조선일보 트렌드쇼에서 봤던 누구라고 하면서 얘기를 전화 돌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사도 잡고 계약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때 다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까지 오버떨 필요가 있을까? 회사에서 어차피 해주는 대로 해도 그만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대로 보내지 않고 제 명함 주고 그 다음번에 또 연락하고 또 연락했어요. 개인적으로 밥 먹으러도 가고. 왜냐면 저는 고객도 없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신적인 세미나 같은 자리를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그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네트워크의 성공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성공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확신은 적어도 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온 신규도 알고 있어요. 이 세미나의 주인공이 누구고 이 세미나를 내 스폰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도 사실 아침까지도 계속돼요. 아침 행사장에 도착하는 것도 시간 계속 체크해줘야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안 일어나고 아니면 뭐 늦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는 차편도 꼭 확인하고 오는 사람들 체크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전화해서 저희 몇 시까지 도착하니까 어디서 픽업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약속을 잡아서 우리 단톡방에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확실하게 내일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